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각을 잡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어떻게 저희 학교 지원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여기 플로리다가 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좀 밖에 나가서 찍고 싶었는데 무슨 일인지 오늘 내일 날씨가 아주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스터디룸 안에 들어와서 잠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저희 학교 링링 컬리지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지금 링링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현재 2학년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입니다. CA예요. 오늘은 2학년 봄학기 개강 첫날입니다. 수업을 끝내고 막 지금 왔어요. 먼저 유학 결정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때는 바야흐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DDP, 동대문 디즈니 플라자에서 디즈니랑 픽사랑 각각 100주년 기념을 해서 큰 전시회를 했었어요. 거기를 엄마랑 동생이랑 저랑 3명이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제가 즐겨보던 평소에도 관심이 많던 3D 애니메이션, 특히 픽사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전시회에서는 그것들을 자세하게 다 다루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다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간 피가 끓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도 대충 얘가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구나는 계속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도 계속 어필을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제 막연하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길들이 있는지 막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기가 있었어요. 알아보다 보니 3D 애니메이션은 미국이 굉장히 활발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3D 애니메이터로서 일을 하는 환경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겠다는 거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막 더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때 링링 컬리지라는 학교를 또 처음 알게 됐고요. 막 알아보다 보니 미국 미대들이 요구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공부한 성적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미술 포트폴리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미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했고요. 세 번째로는 영어 성적,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또 내가 배우고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영어 성적이 필요했어요. 이걸 알고 나서 첫 번째로 필요한 이 한국 성적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알아보다 보니 검정고시 성적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 학교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잘만 하면은 검정고시를 치고 이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 내가 미국에서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고 일을 하고 싶고 해외에 있는 이 링링 컬리지라는 미대에 가고 싶은데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검정고시를 쳐서 그 성적을 내는 방법도 있더라 라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바로 오케이를 하진 않으셨고요. 그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하고 나서 아주 속전속결로 제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솔직히 자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고 정해진 과목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믿고 또 제 선택을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검정고시는 4월달, 8월달 이렇게 총 1년에 2번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자퇴를 했거든요. 한 6월달, 7월달이었는데 이게 또 자퇴를 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인가 8개월이 지나야지 검정고시를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7월달에 자퇴를 하고 8월달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 4월달 검정고시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자퇴생들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그 지역 시청에서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인강이랑 교재 같은 거를 다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그걸로 공부를 했고 따로 학원을 다녔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금 힘듦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 학교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고 학교를 가는 게 진짜 매일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런 거 없이 집에서 나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마음을 스스로 먹고 자퇴를 했어도 초반에는 그게 좀 혼란스럽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다고 늘어지면은 정말 중졸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봐서 학교 성적,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학교 성적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학원 같은 거 어떻게 고르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사바사인 것 같은 게 제가 다녔던 학원을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포트폴리오 미술 학원들을 알아봤어요. 미술 학원들이 가장 많은 곳은 첫 번째로 강남, 두 번째 압구정, 세 번째 청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학원 가서 상담을 할 때마다 정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학원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도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다 달라서 내 성격이랑 내 취향을 고려해 봤을 때 이쪽 학원이나 이런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술 포트폴리오는 한국에서 하는 입시 미술이랑은 정말 180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몇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이렇게 해외 미술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학교들은 토플, 아이엘츠, 듀오링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점수를 보내면은 대부분 다 받아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이엘츠를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듀오링고 점수를 내서 영어 성적은 그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검정고시랑 마찬가지로 영어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대신 화상 수업으로 필리핀 선생님이랑 화상 수업으로 하루에 한 30분? 1시간? 막판에는 더 함께 하긴 했지만 매일 스피킹 화상 수업 하는 걸로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뭐 스스로 인강 듣고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식으로 네, 영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퇴를 하고 나서 뭐 검정고시 성적, 영어 공부,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함께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뭐 학교에 일찍 입학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걸 좀 분배를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검정고시 성적을 준비를 하는 거를 1순위로 두고 그걸 끝내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뒀고요. 그러면서 막판에 포트폴리오 학원을 다니면서 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는 SVA, School of Visual Arts 여기랑 오티스랑 윙링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죠. 윙링 컬리지 이렇게 세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리밋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저는 애초에 입시를 시작을 하고 자퇴를 했을 때부터 저희 학교 링링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링링에 붙지 않고 다른 학교에 붙는다고 쳐도 재수를 해서라도 링링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마감 기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한 연말? 11월에서 1, 2월 달 사이 안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데드라인이. 근데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컴퓨터 애니메이션 과 말고는 데드라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나머지 과들은 그냥 그 1년 안에서 내가 준비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과는 1월 중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 합격 소식, 대망의 합격 소식. 합격 레터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일단 이메일로 먼저 알려줘요. 뭐 축하한다,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고요. 장학금 여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격 레터가 올 때 같이 밑에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합격 레터 오고 한 며칠 있다가 장학금 소식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 원서를 넣고 한 2, 3일 있다가 바로 합격 소식이랑 장학금 소식까지 같이 한 번에 왔고요. 근데 링링은 합격 소식 이메일이 오고 링링은 특이하게 우편물로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열었을 때 장학금도 같이 받는다는 네, 종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합격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편물이 한 1, 2주 있다가 와서 뜯어보니 네, 장학금 받았다는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링링에 제일 오고 싶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고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막 혼자 막 알아보고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링링이 그래도 뭔가 퀄리티가 좋아 보였고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들 랭킹을 보면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랭킹 중에서 링링 컬리지가 상위권이더라고요. 네, 뭐 그것도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여러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대망의 학비. 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매년 학비가 조금씩 달라져요. 한 3%씩 올라가기도 하고 매년 뭐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1년 수업비, 기숙사비, 식비, 학교 보험까지 했을 때
72,830불, 하나로 약 9,892만 원인데 네, 1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을 학기, 봄 학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내요. 그래서 이걸 두 번 나누면은 한 번 낼 때마다 36,000불씩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았을 때 장학금의 금액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총 내야 되는 금액에서 장학금을 받은 만큼 제하고 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은 36,000불에서 좀 더 적어지겠죠? 1년에 총 72,830불, 이거는 1학년 2023년? 24년? 1학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2, 3, 4학년 올라갈수록 계속 바뀌어요. 과마다 이게 학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72,830불에서 더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많이 내야 되거나 아니면 대부분 1년 72,000불 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일 등급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윙링은 C-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페일을 하게 됩니다. 페일을 하게 되면은 개비어를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니멈 그레이드, 이 페일 C- 등급이 1학년 때부터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뭐 페일을 하고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뭐 하는 사람이 있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있습니다.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교실에 갔는데 아무렇지 않게 교실에 갔는데 누가 없어져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페일을 했다더라.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윙링 컬리지에 오고 싶어서 왔고 또 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학교의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오기 전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사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는 너무너무 다행히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매년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전 학년, 저희 윗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와콤 타블렛을 받았고요. 신티크 타블렛을 받았고요. 저희 학년은 이 맥북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밑에 학년,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또 와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딱히 뭘 미리 사거나 알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3D로는 뭐 마야 프로그램, 지브러시, 뭐 애프터 이펙트, 뭐 등등등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학교 아이디 이런 거 쓰면은 다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얘기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벌써 영상 녹화된 걸로만 치면 25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지원을 하고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윙링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꼭 잘 준비하셔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DM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